오시면 오늘 한 편으로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서 손에 쥐게 해드리겠습니다. 코인과 퓨처스가 처음이라도 따라만 하시면 어디서부터가 선명해지는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5가지를 따로따로 흩뿌리지 않고 거래소 고르기부터 롱과 숏 타이밍까지 한 줄로 이어지게 엮었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보기에도 길을 잃지 않고 순서대로만 밟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버튼 누르는 순서만 알면 바로 거래를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용어는 걷어내고 화면에서 무엇을 먼저 눌러야 하는지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구조를 해부해드립니다. 따라하기보다 원리를 빼먹지 않게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새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곧 성적표라서 할인 세팅 하나로 승률보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소개합니다. 감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라 초보도 반복 훈련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서 실제 코인 거래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연습은 실전처럼이 가장 빠르니까요. 오늘 목표는 어렵게 보이는 시장을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면 막히는데 한 번이라도 직접 눌러보면 거래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세팅 그리고 $100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동선까지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 환경을 익힐 수 있고 레버리지로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보다 작은 돈이 오히려 편합니다. 부담이 적으니 기록도 남기고 실수 패턴도 빨리 잡히고 거래 화면에 익숙해지는 속도도 확 올라갑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만 짚고 가겠습니다. 장황한 철학 말고 숫자로만 비교해보면 선택이 왜 갈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10년 전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같은 날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얼마가 됐는지 순서대로 펼쳐보면 됩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이라는 조건을 걸면 변명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습니다. 그 결과가 코인을 공부할 가치 있는 시장으로 만들고 결국 선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습니다. 2016년에 지수 추종형으로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금은 더 직관적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2026년 기준으로 약 5,5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도 비교해보죠. 2016년에 서울 기준으로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같은 돈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이 아니라 세계가 달라질 정도로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장의 폭이 다르고 움직임의 크기가 다르니 기회가 생기는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내고 내릴 때는 숏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구조입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어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같은 실력이라도 남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레버리지로 규모를 키워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10배로 쓰면 5천만 원의 투자금을 굴리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작은 분들에게는 이게 사실상 확장 장치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엔진에 터보를 달아주는 느낌입니다. 같은 파도에서도 보트가 빨라지니 해외 거래소로 시선이 쏠리는 이유가 딱 여기에서 나옵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라면 레버리지 기능이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차트는 그 다음이고 거래소는 출발선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좋은 거래소는 물이 맑은 강 같습니다. 같은 노를 저어도 덜 새고 덜 막히니 앞으로 나가고 조건이 나쁜 곳은 수수료와 불편함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기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이동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한국인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 다들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 횟수가 늘수록 체감이 극적으로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구간이 있는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의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수료의 무서움을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05% 수준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단타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한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방향을 마치기도 전에 수수료가 먼저 계좌를 갉아먹으니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타는 매매보다 조건이 먼저입니다.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비교할 때 기준은 5가지로 분류해두면 깔끔합니다. 수수료, 거래 방법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이 5기준을 머릿속에 넣고 보면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숫자와 기능으로 비교가 됩니다. 결국 거래소 선택이 감이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들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짚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승부가 시작됩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가 많아질수록 이 차이는 통장 잔고로 그대로 남습니다. 거래 방법이 간편한지도 중요합니다. 버튼이 직관적이고 주문이 빠르면 같은 실력이라도 미끄러짐이 줄어듭니다. 단타는 찰나의 클릭이 수익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더욱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 선택지가 넓을수록 상황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원화가 바로 들어가면 과정이 줄어들어 속도가 빨라집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댓글에 링크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성적을 결정합니다. 앞으로는 방향 맞추기보다 확률 높이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치는 자리에서만 움직이면 초보도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롱 포지션이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코인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양방향이 되니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생깁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언제 롱을 진입해야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보겠습니다. 핵심은 상승의 힘이 지속되는지입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 진입합니다. 상승 추세에 있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며 롱 판단의 근거로 자주 쓰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진입 근거가 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뉴스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뉴스는 길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인지 싫어하는 키워드인지 구분만 해도 진입 방향이 단순해지고 롱과 숏의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숏을 잡아야 할 신호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하락 추세와 힘의 약화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이 있고 이 조합이 타이밍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지표를 쓰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게 정석입니다. 지표 하나가 아니라 근거가 겹칠수록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